4교시는 갱년기 여성 괴롭히는 비만과 골다공증입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질병원 가정의학과의 서희선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3교시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지금 4교시인데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갱년기에 이런 호르몬들이 정말 열일하는구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갱년기 여성 호르몬을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패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갱년기가 되면 방패가 사라지니까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그중에 오늘 제가 딱 2가지 질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갱년기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 같은 이런 갱년기 어머님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새 한 20년 정도 흘렀는데요. 그중에서 복부 비만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60대 한 단아한 차림으로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좀 상기된 표정으로 오셨어요.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정말 나름 정말 모범생이셨어요. 생활 습관 다 적어 오셨더라고요. 제가 봐도 인정합니다. 모범생이셨어요. 그런데 50대 이후에 갑자기 콜레스테롤이 너무너무 치솟아서 약을 안 드시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시고 정말 뵙기에는 되게 날씬해 보이셨는데 숨어있는 배가 나오시기 시작하더니 더욱더 억울한 것은 술, 담배 많이 하는 남편보다도 훨씬 검사를 해보니까 심혈관이 더 막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셨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이나 복부 비만이 생기지 않게 잡아줬던 이 방패,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는 갱년기가 원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연령별 복부 비만 유병률을 함께 보실까요? 그래프 보시면요. 50대까지는 남성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점점 차이가 좁아지면서 자, 바로 70대부터는 어떻죠? 여성이 추월을 합니다. 핑크색은 그냥 올라가네요. 계속 막대 그래프가 높아져요. 예, 근데 갱년기 때 그 배에 살이 찐다는 거는 갱년기 되면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글쎄 이게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저를 포함한 시청자 갱년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멘트를 하시면 나중에 갱년기에 우리 부인께도 큰일 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나이 때문에, 노화 때문에 살은 찔 수 있는데요. 특별히 갱년기에 뱃살이 붙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지방의 분포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남자는 아닌데 여자만 분포가 바뀌느냐 궁금하시죠? 바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 본능이 생존 본능보다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항상 임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궁에 있는 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엉덩이와 허벅지에 살이 붙는 피하 지방이 많은 형태가 되는데 왜냐하면 아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넘어지면 이 골반에 충격이 가면 안 되니까 엉덩이가 풍성해야 되는 거죠. 본능적인 거군요. 본능입니다. 또 이 튼튼한 허벅지가 있어야 무거운 배를 버텨주겠죠. 또한 이 여성 호르몬은 혈당을 조절해주고요. 식욕을 억제해주거나 이 지방, 복부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방패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는 좀 풍성한 일명 서양배형 체형. 곧 폐경전 여성의 체형을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완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가능성이 없죠. 이때 이제 모성 본능이 사라지면서 생존 본능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살이 배로 모이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2주를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아남을까요? 2주 굶으면? 네. 지방이 정답입니다. 저 확실히 아는 거 있어요. 김재원 아나운서가 제일 먼저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위험해 보이시는데요. 그럼 지방이 없잖아. 제가 제일 오래 살겠네요. 그래 보이십니다. 아, 진짜로 오래 굶게 되면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우리 몸에 지방이 저장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도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이 있는데 바로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더 오래 삽니다. 그 이유는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더 쉽게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 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화면 지나갔는데 사과처럼 이렇게 복부에 이렇게 배가 그렇죠 볼록 나오는데 일명 이걸 또 남성형 비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임신을 안 하니까 그냥 본태적으로 생존 본능만 쭉 유지가 되니까 그냥 계속 배가 내장 비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기만 민망해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체형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바로 갱년기 이 비만이 더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죠. 바로 이런 과다한 특히 내장 지방이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 독소를 내뿜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죠. 실제 국내 한 연구팀에서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약 1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7년을 쭉 추적 관찰을 했더니 그 관찰 기간 동안에 약
1,300여 명의 여성이 유방암을 새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50대 이상 여성 중에서 뚱뚱할수록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높았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역시 갱년기 이후에 살찌신 분들은요. 고혈압, 아까 사례자분 같은 고지혈증 이런 위험이 2배. 또 심지어 당뇨는 무려 위험이 9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진짜 이거 합병증이 무서워서라도 진짜 살을 빼긴 빼야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비만이 이렇게 나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과연 그러면 자, 갱년기에는 저체중일수록 더 좋을까요? 물론 좋겠죠. 왜냐하면 빼라고 뱃살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한 이유는 함정이 있겠죠, 반장님. 정답은 X입니다. 자, 오히려 높은 정상 또는 약간의 과체중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요. 약간의 과체중이요? 약간의 과체중. 많이 말고 약간. 그렇죠. 물론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정말 비만이라면 당연히 여러 질환의 위험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네. 자, 우리가 이가 없으면 뭐로 버티죠? 잇몸으로 잇몸으로 버팁니다. 난소에서 나오던 호르몬이 안 나오면요. 우리 몸에서는 지방에서 조금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몸에 지방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덜 나오니까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질량 지수는 이제 23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저를 예를 들면 저는 163cm의 키인데 키와 몸무게로 계산을 하면요. 50에서 60kg까지가 전부 정상입니다. 조금 더 높을수록 더 갱년기에는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지금 딱 중간입니다만 좀 더 빼고 싶습니다만 예뻐지고 싶지만은 앞으로 올 갱년기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대로 멈추려고 합니다. 교수님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셨네요. 아니 근데 그게 이게 이런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게 너무 찌지도 너무 마르지도 않아야 된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를 또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자, 근데 사실은요. 아까 우리 반장님께서 뭐 운동 안 하고 먹어서 찐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복부 비만이 이제 여성 호르몬 탓을 했습니다만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중년의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면떡 사랑, 면떡빵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떡빵. 네,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여성 호르몬 탓도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이 정제 탄수화물이 복부 비만을 엄청나게 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아까 우리 2교시 때 들으셨잖아요. 갱년기 되면 막 짜증이 막 나잖아요. 그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떨어지는데 자, 탄수화물 먹으면 어떻죠? 기분이 확 좋아지죠.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과도한 탄수화물을 더 섭취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올리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는 재료가 된 음식을 드셔주면 되는데 네, 화면에 보이시는 트립토판은 닭고기, 계란 노른자, 우유 아니면 호박씨 같은 뭐 견과류 같은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막 드시면 빵, 떡, 면이 안 당기고도 행복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근데 이거 아주 다 흔한 제가 재료입니다.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많이 다행이네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적당량 물론 드셔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걸 드시고 나면 이제 정제 탄수화물을 드실 분이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이제 복부 비만은 이제 당연히 근육을 키워야 도움이 되는데 자, 1교시에서 들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성 호르몬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없으니까 근육이 유지가 잘 안 되고 또 근육이 줄어드니까 살찌는 체질이 되면서 복부 비만이 더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근육 만드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죠. 진료실에서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이렇게 근육이 안 생기죠? 자, 이거는 마치 재료가 부실한 요리하는 것과 같아요. 뭐가 있어야 만들죠. 네, 근육의 재료 뭐죠? 단백질. 자,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고깃집에 가서 왕창 드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몇 끼, 적어도 2끼는 반찬의 형태로 반드시 주먹만큼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단백질을 충분히 세워주셔야 하루에 2끼? 적어도 2끼는 반드시 주먹만큼. 네, 이만큼을 근데 먹으면 드셔야 또 됩니다. 아니 그걸 일주일에 한 번 몰아 먹는 건 효과가 그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단백질은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많이 먹은 단백질은 전부 기름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주제입니다. 갱년기 비만만큼 또 무서운 변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그래프 보실까요? 보시면 50대 이후에 성인 대상으로 조사한 그래프인데요. 남성은 45%가 정상이네요. 하지만 여성은 어떤가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정상이에요. 거의 그리고 없네요. 나머지는 다 뼈에 이상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서 골다공증으로 37% 정도 되네요. 그래서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겁니다.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이거 너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골다공증인 줄 모른 채로 뼈가 부러져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게 가장 무서운 포인트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뼈 밀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당연히 방패 역할을 하는데 역시 사라지니까 뼈가 이제 밀도가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냥 넘어지면 팔이 부러지면 한 달인데요. 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한 6개월 이상 안 붙어요. 그리고 여기가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누워 있으면 혈전이 뭉치고 피떡이 생기고 누워서 먹으면 흡입성 폐렴 생기고 복잡한 다양한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생기기 전에 이제 예방을 해야 되니까. 물론입니다. 그 예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물론 뭐 귀에 역시 모시바드키로 드셨겠습니다만 좋은 영양소 비타민 D, 칼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실과 바늘이에요. 한 개씩만 효과가 없고요. 그렇다고 골다공증 약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만 먹겠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골밀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그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만 맞겠다. 그것도 안 되는 게 약만 드셔서는 비타민 D, 칼슘이 없으면 약발이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자, 칼슘은 한 우유 2잔, 치즈 2개, 두부 1모 정도를 충분히 드시면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하루에요? 가능합니다. 하루에. 그거 꽤 많은데. 네, 은근히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데 비타민D는 그렇지 않아서 90%는 꼭 자외선을 통해서만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타민 D. 비타민D는 음식으로는 100% 섭취할 수가 없고요. 특히 겨울에 3월부터 지금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나라는 햇빛을 봐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문가 집단에서 의사들조차 비타민 D만은 영양제 섭취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치의랑 상의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철 햇빛으로는 비타민 D가 그렇죠. 생성이 북반구니까 자외선이 우리나라 지표에 닿지가 않는 거죠. 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K2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K2라는 것은 K2 비타민 말씀하시는 K2를 거예요? 얘기하는데 자, 심장이나 혈관으로 이 칼슘이 좀 가려는 경향이 원래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뼈로 잘 이동하게 해준 굉장히 효자 숨어있는 영양소입니다. 주로 나또 같은 발효식품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매일 아침에 챙겨 먹고 있습니다. 갱년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꼭 챙기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운동 뺄 수 없습니다. 운동은 중력을 이용한 운동이 좋습니다. 중력을 이용하는 운동은 또 뭐예요? 어떻게 해야 네, 이용을 막 해야 되는데 중력을 이용한다. 자, 땅을 발에 붙이고요.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수영이 상대적으로 도움이 좀 덜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몸에 이렇게 가해주는 운동이 뼈의 강도를 키워주기 때문에 줄넘기, 농구, 테니스 이런 거 좋습니다. 너무 격하지 않나요? 그 줄넘기, 테니스, 농구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갱년기를 맞은 저 같은 경우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고요. 그건 이제 젊었을 때 해놓으면 적금처럼 들어놓으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운동, 저항 운동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예, 좀 보여주세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예. 저항 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버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잠깐씩 짬이 나면 이렇게 벌떡 일어났는데요. 의자를 딱 잡고요. 평소에 안 쓰던 근육, 특히 안 넘어지려면 어디가 튼튼해야 되죠? 허벅지입니다. 자, 그래서 허벅지를 뒤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버티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꼭 이 운동만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막 움직여주시는 게 어쨌든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높은 구두 신구도 아주 엄청 번쩍 잘하시네. 네, 진짜 운동 와. 열심히 하시나 봐요. 예. 자, 강연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제가 앞서 처음에 방패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런 방패가 사라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의 가을이라는 사춘기, 갱년기를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